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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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김진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팀장님으로 하시죠. 네. 네, 김진만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인데 저희가 하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섹터가 2차전 지주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좀 부진했어요. 지수가 생각보다 너무 밀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첨보도 그렇고 엔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했는데 뭐 시장의 여파를 이길 수가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 딱 그때 촬영 이후로 주가 거의 개폭락. 네. 그때 이후로 진짜 한 달이 채 안 돼서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조금 대외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 주가라든지 기타 그때 말씀드렸던 뷰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 목표 주가를 조금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워낙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 커피를 2,000원짜리인데 3,000원에 팔아도 다 사줬는데 지금은 1,900원이나 1,800원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자체에 돈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목표 주가를 낮춰서 그때 한 30만원 넘게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첨보 같은 경우는 한 27만원에서 8만원 정도까지로 목표가는 수정을 하고 대신 뷰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 악재를 이기지 못하면서 2차전 지주들이 하락했는데 하지만 뷰는 그대로다. 그 회사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그럼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거를 내 실수를 덮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근거가 있는 건지는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믿었던 2차전 지주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유일하게 정말 에코프로비움이랑 LNF만 그나마 살아남은 것 같거든요. 왜 걔네들이 남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을까요? 자, 보시면은 전기차 시장이 먼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보통 북미, 즉 미국향, 유럽향, 그 다음에 중국향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보통 미국이랑 유럽향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향이 따로 빠지게 되는데 일단은 이전에 있었던 수주 잔고들을 맞춰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2차전지 셀 업체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온이죠, SK 온, 그 다음에 삼성 SDI. 지금 삼성 SDI를 빼고는 다 생각보다 돈을 못 법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 돈을 못 버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 2차전지 업종 종사자분들은 아시겠는데 수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손님이 3명이 와서 커피 3잔을 뽑아야 되는데 맛있는 커피를 뽑으려면은 커피를 샷을 9개 내려야지 3개가 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나오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배터리는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수율이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 커피 원두를 계속 써야 되는 것처럼 소재들을 계속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에코프로베임이나 LN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업이익률도 많이 개선이 돼서 양극재를 공급할 때 돈이 예전보다 덜 드는데 근데 셀업체들은 늘어나는 수주만큼 더 양극재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을인데 를 할 수 있는 을이 되고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기업들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사죄를 드렸던 첨보나 엔캠 같은 기업들은 보통 중국향 매출이 좀 심합니다. 예를 들어 첨보 같은 경우도 중국향 매출이 50%가 넘고 엔캠도 비슷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1분기, 2분기 때 봉쇄들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제로였습니다. 안 팔리죠. 누가 봉쇄하고 있는데. 밖에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전기차 사요? 그죠. 이제 쇼핑을 해도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라 이제 전기차 쇼핑 해봐야 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차 ETF도 보시면 이제 최근에 중국차 ETF 많이 하셨던 분들이 12월 작년 이제 말 정도의 수익률이 정말 좋았다가 1, 2분기 때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 영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도 전기차 시장이 다시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점점점 늘고 이전에는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셀업체나 비타, CATL이나 여러 가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첨보나 엔캠 등의 전해질, 전해액, 첨가제를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자재 가격은 올랐죠. 이런 이중고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다. 그러나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지금이 저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저점이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약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규 매수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왔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솔로 첨단 소재 실적이 나왔잖아요. 얘네가 동박 전지박 그쪽 하는 애들인데
3개 분기 연속이었나? 4개 분기 연속 적자고 보니 전력 비용도 증가했는데 뭐 수요는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자가 심해졌다라고 하거든요. 얘네만 그런 거예요? 다 2차전지 동방업체들이나 소재업체들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차전지 쪽에서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시장을 선두하고 있는 이제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당연히 양극재 업체는 뭐 에코프로비엔이나 LNF, 그다음에 뭐 포스코케미칼, 뭐 음극재는 뭐 LG화학도 이제 막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작년에 신규 진입하게 된 업체들이 있는데 투자는 투자대로 해야 되는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다 인플레까지 그죠. 더해져서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그리고 공장을 현금으로 다 짓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그래서? 되면은 부담이 충분히 되는 시점에서 아마 2차 전지 시장에 들어온 지 5년 이상이 된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납품도 잘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 막 들어온 업체들 입장에서는 뭘 뽑아내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수율도 안 나오고 거기에다가 거래처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쇼티지가 온 상황에서 이제는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바닥권에 잡힌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게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메리트, 본업의 메리트는 OLED 쪽이죠. OLED 쪽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가 악재 소멸로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구간이 있지만 저라면은 기존에 있었던 대장들이 계속 그 대장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보시면은 맨날 오르는 애들만 오른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향후 흐름도 오르는 기업들이 계속 오르고요. 돈 잘 버는 기업들이 계속 잘 버는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천보랑 엔캠은 그렇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랑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건데, 얘네가 지금은 그 중국 시장의 상하이 봉쇄 때문에 당장 2분기 실적이라던가 상반기엔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개선된다면 얘네만의 장점이 있나? 차별화된 장점? 네, 그러면서 준비를 다 해야죠. 네. 첨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저만 보시면 사람들이 첨보랑 엔캠 어떠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도 한 명이에요. 네, 댓글도 많이 부르고요. 네.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오는데 그만큼 홍보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답변을 드리면은 첨보는 일단 공장 증설이 연마다 돼 있다. 그만큼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다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잠깐 단기적으로 쇼티지가 좀 있었다. 즉 이제 잠깐 이제 악재가 왔었는데 그 악재는 아마 2분기, 3분기 때 계속적으로 좀 좋게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공장 증설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차등을 주고 진행을 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 수요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첨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상위권 업체로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캠 같은 경우는 아마 향후 매출만 좀 잡히게 되면은 주가 탄력성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엔캠이 갖고 있는 이제 주요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헝가리 쪽 SK온이 최근에 공장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SK온이 당연히 배터리 수장고를 바탕으로 생산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SK온의 헝가리 진출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진출의 부지를 다 공장 부지를 갖고 있다는 게 엔캠이? 네. 생각보다 이제 공장 부지 그 허가가 나는데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갖고 있는 무기들이 있다. 갖고 있는 무기들이 다른 이제 업체들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못 번다고 좀 실망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서 불안해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회사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변함이 없으면 저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홍보대사 입장에서는 지금도 지금 딱 매수하기 적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알아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치거나 혹은 더 이상 믿음이 안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뭐 이런 종목이 어떻게 시장을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봐도 이 회사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이고요. 앞으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예전처럼 배터리라고 다 가는 시장은 이제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인플레이션도 있고 소비 침체 이야기도 있고 어떤 전략으로 세우는 게 좋을지, 눈높이를 살짝 낮춰볼까요? 아니면 종목을 간해서 그렇게 잘 골라볼까? 셀업체가 있고 소재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셀업체들은 지금은 모아가기는 굉장히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연말까지
좀 묵힌 돈이 있다. 그런 거 있잖아. 비상금이 있는데 지금 막 다들 주식 저점이고 하니까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셀업체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셀업체는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버는데 이게 수율이 잡히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커피 설명드린 것처럼 찍어내는 만큼 돈이 버는 거고, 그만큼 소재 업체들은 턴할 수밖에 없는 게 커피 3잔 뽑는데 원두 이제 3샷만 들어가게 되면 소재 업체들은 반대로 소요가 급감할 수 있는, 이게 크로스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연말, 딱 올해 12월 정도에는 셀업체들이 수율이 잡히는 순간 셀업체들은 올라가고 소재 업체들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거 여러분 메모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소재 업체들은 그만큼 수요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무작정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소재 업체가 더 이상 납품을 조금 줄여야 되는 시점도 오고, 셀업체들은 그간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왔던 부분들이 턴을 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 SDI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막 내는 시점이 왔는데 SK온은 아직도 돈을 못 벌어요. 아직이요. 네. 이번에 또 흑자 전환을 할 뻔했는데 안 했어요. 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아마 이게 3분기까지는 실패할 것 같고요. 4분기 정도에는 돈을 조금이나마 벌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가장 탄력이 좋을 때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만약에 장기로 보실 분들께서는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을 많이 좀 이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나는 그런 게 없다, 장투는 한 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여전히 소재 업체들, 대장주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메리트가 있고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유무상증자 이슈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라면은 대장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그래도 물려도 대감집에 물려야지 나중에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첨부에 대해서, 엔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힘들었던 것도 맞고, 우리가 손실을 벌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맞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2편에서는 최근에 시장의 반등이 조금 나왔잖아요. 네. 과연 이게 이제 저점의 신호인 건지,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2편에서 뵐게요.